네,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짜 뉴스 시간이에요. 자, 오늘 국제 뉴스 살펴보는 날이죠. 자,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예,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았는데요. 네네, 지금 지지율이 그냥 역대 최악이다. 이런 예, 얘기가 예, 있던데요. 이 소식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작년 1월 20일 정오경에 취임했으니까 바로 오늘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1주년을 맞아서 어제 19일에 백악관에서 2시간 가까이 기자회견을 바이든 대통령이 가졌고요. 16일에도 NBC, ABC와 더불어서 미국 3대 공중파 방송인 CBS가 네. 미국 성년 2,09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50%가 바이든 취임 이후에 좌절감을 느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네. 응답자의 49%가 실망, 40%는 불안을 느낀 것으로 답을 했고요. 네. 만족한다는 답변은 25%에 불과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정 지지율은 44%로 지난 1980년대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때 37%를 기록한 걸 제외하면 최저 수준이라고 미국 CBS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취임 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기록했었는데 네. 작년 8월경 여름에 난맥상을 보여준 그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계기로 해서 43%대로 떨어진 지지율이 그 이후에도 크게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가 지도자에 대한 어떤 국민의 지지율이 기복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래도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8%, 물가 관련해서는 30%만 지지를 표시했고요. 응답자의 65%가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또 경제 문제도 좀 부족하다 하는 응답이 58%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했던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대응에 대한 만족도도 64%가 잘 못한다고 대답을 했고 네. 36%만 잘한다고 응답을 해서 전반적인 국정 지지율 44%에도 코로나 관련해서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보도됐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는 네, 생각이 예, 들어요. 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경제 문제, 뭐 코로나 방역 뭐 이런 그 미국인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들과 뭐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미국 얘기지만은 우리나라 상황을 또 시사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바이든 대통령 그 집권 1년의 성적표가 이렇게 저조했던 이유 가운데 네,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부분 혹시 있을까요? 어떤 게 있나요? 그렇죠. 저도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떤 관련이 네, 있는가 네. 궁금해서 네. 미국 CBS 방송국 홈피에 직접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네. 한국이나 외교에 관한 그런 결과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은 바이든 취임 1년을 맞아서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미국인들의 기대를 얼마나 잘 충족시켰나 하는 그런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래도 미국인의 실생활에 직접 관련돼 있는 미국의 국내 문제가 가장 우선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요. 그중에서도 일자리나 물가와 관련된 그런 경제 문제나 어떤 코로나 대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이해는 되는데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바이든 행정부 1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크게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게 일방적인 미국 이익 우선 정책을 거칠게 표명해 나가면서 네. 그런 모습 좀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바이든은 우방이나 동맹과 함께 이익을 조율해 나가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는 어떤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혹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에 입각해서 네. 대외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려는 그런 노력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기대보다 많이 좀 미흡한 모습을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줬다고 저는 분석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외교라는 거는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로 이해관계를 이렇게 절충해가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너무 강경하고 예측 불허한 행동을 보여서 상대방이 타협이나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 기대를 접어버리고 떠나가게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대화나 어떤 뭐 그런 협상이 아니라 어떤 대결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인데 문제는 너무 반대로 너무 유약하거나 패가 뻔히 보이는 그런 좀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여서 상대방에게 좀 반대로 약잡아 보이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전통적으로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이런 두 가지 미국의 외교 행태 중에서 후자보다는 전자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무래도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지난 1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준 것은 국제사회로부터는 미국이 돌아왔다 하는 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호응을 받았는데 국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너무 유약하고 패가 뻔히 보이는 그런 나이브한 모습을 너무 대회에 보여서 과연 미국의 국가 이익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 건가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생각에 대한 미국인들이 좀 회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두 가지가 좀 적절히 섞이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말씀하신 그 바이든 행정부 모습이 현재 그 미국인들이 그닥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가장 뚜렷한 분수령이 저는 이제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좀 어떻게 미안한 얘기지만 좀 어설픈 아프가니스탄 그 철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정 그리고 또 인적 피해를 수반해왔던 20년 가까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식시키는 거는 당시 미국인들의 커다란 소망이었거든요. 그런 견해가 상당히 일치가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 그래서 전임 대통령들도 다 철군을 공약하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그걸 수행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준 좀 죄송하지만 좀 이전의 미국답지 않은 좀 아마추어 같은 그런 모습이 미국인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고 또 우방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도 계속 이어졌었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권을 이렇게 내세웠던 미국인데 정작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정교하지 못한 그 철수작전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방치됐던 민간인들의 큰 희생을 당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보도가 돼서 상당히 큰 비난을 받았죠.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철수작전이라는 그런 평가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격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효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철수하는 거다. 이런 거를 아예 공식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미국답지 않은 좀 나이브한 그런 행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국내적으로 반중 정서가 상당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좀 속 시원한 표현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나 동유럽에서 러시아가 좀 더 과격한 행동을 하고 목소리를 키워도 미국이 용인하겠구나. 중국을 최우선으로 견제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나 옛날 소련 연방에 속했던 뭐 발트 3국이나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러시아가 최근에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거는 어떤 일면에 있어서는 미국이 자초한 면이 있다.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어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바이든 대통령이 했는데 주목하는 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최대의 어떤 미국의 어떤 견제해야 될 대상이라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같이 싸잡아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강하게 그러니까 적을 둘을 두는 거죠. 이전에 옛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적이었던 중국을 포용했던 미국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조금 경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그 테크닉한 것에 좀 외교 미흡하다. 전문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좀 외교적이지 못한 모습을 바이든 행정부가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그러니까 또 둘이 이렇게 편 먹어서 이렇게 공격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빌미를 자꾸 제공해 주는 아하. 거니까 미국 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생각이 조금 부족했던 게 네, 아닌가 네.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111분 동안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올 들어서 불과 뭐 반달밖에 안 지냈는데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연이어서 북한이 발사했고 또 핵이나 ICBM 실험 같은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보도도 네, 나오고 있는 네. 시점인데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내 존재감을 좀 키워야 될 필요성 그래서 좀 더 강도를 높여서 좀 더 높은 도발을 할 수 있는 빌미를 불필요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근데 또 다른 소식으로 네네네. 남태평양에서 대규모 화산 네네네. 폭발해서 지금 피해가 크다는 보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네. 간단하게 좀 요약을 네네. 해주시죠. 이게 뭐 지구촌 자연재해나 뭐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네. 지난 주말 15일에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통가의 회저 화산이 폭발해서 인구의 80%가 피해를 입었고 수천 킬로 떨어진 호주나 뭐 일본, 미국까지 지진 해일 경보가 발령됐었대요.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어떤 해일은 없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평상시보다는 상당히 높은 파도가 일었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연재해, 지진도 또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네.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상시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